인물이기도 하지만 남인들 사이에서도 좀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좀 사상적으로도 좀 이 성리학에만 치우치지 않은 좀 자유인적인 기질이 있죠. 그런 어떤 윤유의 그 이념적 성향 또 정치적인 입장 같은 것이 이런 북벌을 뭔가 하면서 국면을 한번 전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송시열의 입장하고 매우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송시열은 내수를 강조하면서 그대로 그 상황을 유지하려고 했던 반면에 윤유는 북벌을 정말 한번 하면서 이런 정치적 틀도 바꾸고 그 당시에 이 조선사회의 어떤 변화 같은 것 이런 것도 꾀하지 않았나. 효종과 윤휴 두 명의 강력한 북벌론자가 사라짐으로써 이제 북벌은 정신적, 내면적 북벌로 변화한다. 그렇다면 실제 북벌은 가능했을까? 외란 호란을 겪은 조선의 피폐한 국력으론 힘들었을 거란 의견이 많다. 당시 과연 조선이 어떤 군사력을 동원해서 요동으로 쳐들어갈 능력이 있었느냐, 이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농업 생산력의 측면에서 그 자연재해 때문에 흉년이 계속 들고 하면서 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군사력을 동원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청은 사실상 어떤 점점점 강하게 변해가는 상황이었고, 그와 맞물려서 조선은 뭐 어떤 재정 위기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 북벌을 도모할 만한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현실적인 군사적 원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나라는 1680년 내란을 진압한 이후 점점 더 강성해졌다. 북벌은 불가능한 데다 위험한 일이었다. 효종 이후 조선의 왕과 집권층은 청나라를 정신적으로 극복할 새로운 이념의 틀을 짜기 시작한다. 북벌은 군비 증강 이전에 먼저 민생 안정체계 시행이라든지 재정의 확충과 같은 현실의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청나라가 안정을 찾고 전성기로 접어들면서 북벌론의 현실성은 점차 사라졌고, 조선의 지배층은 이제 청나라를 정신적, 문화적으로 극복해내고 멸망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는 대명의리론으로 무장을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명예원군이 나라를 다시 살려냈다는 제조지은에서 출발한 대명의리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조선 후기를 지배한 유일한 이념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안동 유교문화박물관은 이 지역 사대부 가문에 전해져 오는 고서적들을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한 책 한 권이 따로 소중히 보관돼 있다. 세전사식입니다. 풍산김씨 가문에 전해져 오는 이 책은 그림을 묶어 만든 보기 드문 화첩이다. 몇 잔 걸쳤는지 불쾌하게 취한 사대부들이 연못에서 벌거벗고 노는 기녀들을 쳐다본다. 책에 실린 그림은 사대부들의 꾸밈없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전하고 있다. 이 화첩의 백미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명나라 군대를 환송하는 전별도다. 장면별로 4폭이나 되는 그림을 보면 조선 조정이 얼마나 성대하게 명군을 전별했는지 알 수 있다. 당시 파병됐던 명군사들의 모습도 자세히 묘사했다.
포르투갈 용병으로 참전한 흑인 병사들을 바다 귀신 해귀로, 위장복을 입은 병사들을 원병, 즉 원숭이 병사라 표시했다. 왕의 모습은 그리지 않는 관례에 따라 선조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선조는 직접 홍제원까지 나가 명나라 군사를 환송했다. 영남 지방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명이 조선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팽배하게 있었고, 특히 병자호란으로 조선이 청나라에 굴복하고 난 다음 청에 대한 적개심과 어울려서 그 직후에 다시 명이 망하죠. 그 때문에 대명 복수론, 이것은 그 당시 일대를 풍미했던 그런 사조이기도 합니다. (1592년) 명나라를 치러 가는 길을 내달라며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다. 임금 선조는 신하들과 북쪽으로 피난을 떠난다. 외란을 막지 못하고 임금이 서울을 버리고 달아난 데 분노한 백성들은 궁궐을 약탈하고 노비문서를 불살랐다. 일본의 다음 목표가 명나라임이 명확했기에 명예 황제 신종도 조선을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명은 유동지방의 수비병 5,000명을 1차 구원군으로 파병한다. 하지만 평양성 전투에서 이들이 패배한 이후 2차 파병된 43,000의 명군은 일본군과의 전투에는 소극적이었고 민간에 끼친 피해도 막심했다. 명나라 군사가 조선의 원군으로 들어오긴 했지만은 조선에 들어와서 임진왜란 때 상당한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는 왜군보다 오히려 명나라 군사의 피해가 크다라고 이야기될 정도였는데, 다만 이제 선조 입장에서는 일국의 임금으로서 결국 그 외란을 막지 못했고 더구나 피난까지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명분에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명나라 군사가 조선을 도와줬고, 그런 명나라군을 조선에 파견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자기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했고, 그런 것들이 제주 지은의 강조로 나타난 것이죠. 이순신의 수군과 전국적인 의병 활동이 사실상 조선을 구했음에도 선조는 제조지은, 즉 나라를 다시 살려준 명의 은혜를 강조하기 시작한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80여 년이 지난 숙종 시기가 되자 명나라의 제조지은을 기념하는 비와 사당이 곳곳에 세워진다. 대왕 어필, 그러니까 그 선조대왕, 선조대왕 글씨고, 옆쪽에가 만절필동, 만 번 꺾여도 반드시 동쪽으로 흐른다. 선조의 글씨로 만절필동 제조 번방을 새겨 명나라의 은혜를 칭송하고,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의 글씨 사무사에는 원군 파병이 조선과의 의리 때문이었음을 강조했다. 임진왜란 때 이렇게 도와줬다고 하는 것도 순전히 이웃 나라로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도와준 거지, 어떤 뭐를 바라고 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뜻을 저게 은근히 담았다는 거예요. 숙종 시기에는 명나라에 대해 끝까지 의리를 지킨 인물에 대한 선양 작업도 대대로 이루어진다. 강원도 철원, 충무공 시호를 받은 한 장군의 사당에선 해마다 음력 8월 제사가 있다.
김응하는 광해군 때